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날이 좋아 오랜만에 산책을 하기로 했다. 나는 원래 걷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투잡을 하기 전 시간이 많을 땐 정말 많이 걸어 다녔다. 한 예화로 나는 예전에 종로구, 종각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교통비 아낀다고, 살 뺀다고, 퇴근하고 집까지 걸었던 적이 종종 있다. 참고로 종로구에서 중랑구까지는 약 14km로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린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냐고 했지만 걸으면서 음악을 듣고 주변을 보며 집에 오는 게 나에겐 꽤나 즐거움이었다. 하루에 5시간을 자며 투잡을 하고 돈을 제대로 모으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다. 지난 12월에 내가 4,100만 원을 모았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현재 네이버 내계좌 한눈에와 다른 곳에 묶여있는 돈을 확인해보니 7천만 원가량 모아져 있었다. 뿌듯했다. 7, 8년을 일하고 4천만 원을 모았는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2,500만 원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돈을 모으니 재테크의 지읒자도 몰랐던 나는 자연스레 재테크, 경제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편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실 처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다. 현재 나는 전세 대출을 받고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현재 집보다 더 좋은 전셋집 또는 깨끗한 오피스텔로 가야지 생각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야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면서 직방에서 집을 보면서 그때도 전셋집만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느 켜무에서 충격적인 댓글을 보게 된다. 약간 비난이 섞인 글이었는데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라. 서울 어디 끝에 10평대 전셋집이나 전전하면서 살겠지. 이런 댓글이었다.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서울이었고 빚이 없는 인테리어 예쁜 집이면 된 것이었고 거기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너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랬던 것은 누군가의 비웃음거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부동산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알아보게 되었다. 잘 알아보니 몇 천만 원으로도 소위 갭 투자 같은 거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도 있었고 대출을 받으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세로 돈을 다 묶인다면 집 주인에게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직방에서 전세집을 보는 것에서 호객 노노에서 아파트 매매를 보게 되었다. 나는 대출이란 개념을 극도로 싫어했다. 무언가를 살 때 할부를 너무 싫어해서 일시불로 다 계산을 했고 현재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통신 요금을 싸게 써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핸드폰 할부 요금이 다달이 9만 원, 10만 원 나가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는 2017년에 친구랑 얘기했던 대화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던 친구는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집을 살 때 우리는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2억 5천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한 번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라고 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대출이란 자기 능력껏 해야 되고 원금에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를 대출 받는 거지 3분의 2가 넘는 너무 크나큰 대출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빚, 대출, 할부 이런 개념을 너무 싫어했던 나는 친구가 욕심이 많고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무모한 것은 나였고 친구는 현명했다. 대출은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이 있다. 나쁜 대출은 사자마자 감가상각비로 그 자산의 가치가 깎이는 것을 갚아야 하는 대출이고 좋은 대출이란 사두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갚는 대출이다. 나는 대출은 나쁜 대출밖에 생각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친구는 좋은 대출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17년, 18년에 친구가 영끌에서 집을 샀다면 지금은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대출은 나쁘다는 인식에서 잘 써먹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나에게 부를 갖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3년 전에 적금 만기일이 되었다는 문자에 나는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원은 원금과 몇 푼 안 되는 이자를 내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머리가 너무 예쁘다. 파마 어디서 했어요? 뭐 이런 말을 건넸고 또 어린 나이에 적금을 많이 하시네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 너무 친절하시다.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참 좋은 분 같아. 정말 나에게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분이 추천해준 펀드를 들었다. 그 펀드는 결국 1년 정도 들고 갔는데 계속 마이너스 몇십만 원이길래 손해를 보고 해지했다. 물론 그분이 나에게 안 좋은 상품을 판 것은 아니겠지만 은행원은 상품이나 카드를 팔면 자신의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은행을 무슨 자선단체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가면 항상 친절하고 돈도 바꿔주고 이자도 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리 1%가 적은지 많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자를 주는 곳, 은행은 좋은 곳, 친절한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내가 깨달은 것, 은행은 완벽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며 우리의 예적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 돈을 받아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코딱지 만큼 예적금한 사람한테 이자를 준다는 것, 우리의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치해두려고 애쓴다는 것, 은행원은 상품을 팔면 자신의 영업이익을 얻는다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절대 아닌 것. 생각해보면 맞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잘해주겠어.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몰랐었다. 정치, 경제, 뉴스 기사들 댓글을 보면 뭘 저렇게 열을 낼까? 저렇게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라는 꼰대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다. 현재 사람들이 2030 청년들이 불쌍하다고들 많이 얘기한다. 처음엔 뭐가 불쌍하지? 에서 이제야 돈을 모으니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몇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고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에 주가 해결이 안 되니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가 오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바라보려 해도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이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거라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희망 고문이란 것을 난 깨달았다. 현재 미국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여러 경제 이슈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은근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으며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뜯어내려고 하고 있다. 많은 정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이 필요한데 그 세금은 부동산의 비중이 큰데 정부가 집값을 낮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서민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좋은 혜택들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고 정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동안 나는 자본주의를 알아가며 그동안에 아무것도 몰라 간접적으로 이용을 당했다는 생각에 난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라는 생각에 또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막막하고 우울했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법, 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피할 수 없으니 나도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다. 보통 사람보다 더 나약한 나인 것을 알기에 지금 이렇게 열의가 넘쳐도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겠지만